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과 수천 킬로미터 넘어 고대 중국의 역술사들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거의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움직임이 지상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두 문명이 남긴 기호와 도표들이 놀라울 만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인류 모두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무언가의 흔적일까요? 오컬트, 너컬트 라는 단어는 라틴어 오쿨투스, 어컬터스, 즉 감추어진 것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의 범주가 아니라 물질 세계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로 이해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를 전 과학 시대의 형이상학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과학이 아직 닿지 못한 영역에 대한 탐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컬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먼저 동양의 고대 전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원전 수천 년경부터 체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주역은 우주의 변화 원리를 64개의 궤로 압축한 사상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점술의 도구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본질은 보이는 변화 이면에 작동하는 법칙을 읽어내려는 시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동양권에서도 도교는 도라는 이름으로 우주 질서의 근원적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관통하는 힘, 그것을 체득하기 위한 수련체계가 수천 년에 걸쳐 정교하게 발전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인도의 탄트라 전통은 몸과 우주 에너지의 연결을 수행적 방법으로 직접 경험하려 했다고 전해지며 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다가서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해석됩니다. 동양이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던 시절, 서양에서는 유대 신비주의의 계보인 커발러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카발라의 기원을 두고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문헌으로 정리된 형태는 중세 유럽, 특히 12에서 13세기 스페인과 프랑스 일대에서 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발라는 우주의 구조를 생명의 나무, 세피라트라는 10가지 신성한 속성으로 설명하려 했으며 신과 인간, 우주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수와 문자로 해독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당시 이단으로 분류되어 억압받았던 영지주의 나스터시즘은 매우 다른 언어로 비슷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믿음이 아닌 노시스, 즉 직접적인 영적 지식을 통해 온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의해 수백 년간 억압되었지만 그 사상은 지하로 스며들어 후대에 많은 비전,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 수놓은 또 하나의 오컬트 전통은 연금술, 델커미이었습니다. 흔히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헛된 시도로 알려져 있지만 연금술사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물질 변환의 비유, 즉 인간 내면을 정화하는 영적 수련 과정이었다는 해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금술 문헌이 표면적인 화학 실험 기록 아래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이 있으며 이 중에 층위를 가진 텍스트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고대 이집트 사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에르메스 트리즈메지스터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헌들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고 전해집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as above, so below라는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 명제는 우주와 인간이 동일한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르네상스 사상가들이 이 문헌을 탐독했으며 이것이 이후 서양 오컬트 사상의 중추적 기둥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초 유럽 전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언문 3편이 퍼져나갔습니다. 장미십자회, 로저크루션라는 이름의 비밀 결사가 존재하며 오래전부터 감추어진 보편적 지식을 수호해왔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서들이 실제 조직의 선언인지 아니면 당시 일부 지식인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철학적 도발인지는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서 비전 지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석공, 프리메이선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비밀 결사가 빠르게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석공조합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카발라와 헤르메스주의, 고대 신비 종교의 요소들을 통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 계몽주의 시대의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프리메이슨이 단순한 친목 단체 이상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물질 문명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시절, 역설적으로 오컬트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고조되었습니다. 엘레나 블라바츠키가 창시한 신지학, 시아서피 운동은 동양과 서양의 비전 전통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으며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끌어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오컬트의 르네상스로 불리기도 하며 당시의 논쟁과 실험들이 이후 20세기 영적 운동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컬트는 흔히 심령술, 스피리추얼리즘과 같은 것으로 오해받지만 그 본질적 지향은 사뭇 다릅니다. 심령주의가 초월적 존재나 죽은 자의 영혼과의 소통을 핵심으로 삼는다면 오컬트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법칙 자체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학문이라고 구분짓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령술이 누군가와 대화하려는 것이라면 오컬트는 그 세계가 작동하는 규칙을 이해하려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통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가? 동양의 역술사도, 유럽의 연금술사도, 중세의 카발라 학자도 모두 이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기호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아는 자는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컬트가 탐구해온 숨겨진 법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이 유사한 체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 현상이나 카오스 이론의 프랙탈 구조가 오컬트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명제와 묘한 공명을 이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숨겨진 법칙이 제시된 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컬트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혼돈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 체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문명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가 같은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가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패턴을 찾고 연결하려는 뇌의 본능이 어디서나 비슷한 형태의 상징 체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인지 구조를 가진 인간이라면 왜 하필 이토록 정교하고 일관된 형태의 체계들을 만들어냈는지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두 관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컬트의 가치는 실제로 감춰진 법칙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카를 융, 칼중은 연금술과 카발라 등의 오컬트 전통을 진지하게 연구했으며 그것이 인간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지도가 된다고 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천 년의 관찰과 탐구가 쌓이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컬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도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타로, 점성술, 수비학 같은 오컬트 전통의 도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천만 명에게 소비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 전통들을 서양 비위주의 웨스턴 에서테리시즘라는 학문 분과로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대학에서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천 년 된 질문이 21세기의 언어로 다시 물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컬트가 품어온 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있는가?
인류는 그 법칙을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어떤 가설도 이 물음 전체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이 빠르게 세계를 해명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의 가장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탐구 자체가 오컬트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